네, 그럼 지금부터 인천 청년 드림촌 청년 토론회, 인천 청년이 드림촌에 바란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 인천 청년 유니온 위원장 김민규 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통협력분과 간사 이기영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콘 대표 강윤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과장님 류재범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청년인력소 대표 정예지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순서는요, 지정 토론자의 발제가 세 분께서 해주시고요. 그 후에 드림촌 팩트체크를 변호사님과 함께 드림촌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후에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사회를 맡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 자리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인천 청년들의 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드림촌 사업이 진행됐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정책에는 또 그 본 취지 자체가 그 청년이란 당사자들을 놓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의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뜻깊게 생각됩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비디오콘의 강윤석 대표님께서 먼저 우리 청년들의 청년 드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1년 9개월 동안 인천에서 영상제작 공모전 플랫폼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하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디오콘 대표 강윤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인천에서 자라나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인천에서 24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아닌 대학생 창업으로 첫 창업을 인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인천은 창업시설이 다른 시, 군구보다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너무 약하다라는 점을 많이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가족이나 많은 지인분들이 서울에 가서 해라. 낚시도 물고기가 많은 곳 가서 해야 잘 잡히지 않겠냐라는 질문과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청년 활동을 하면서도 인천은 인재를 인천에서 키워서 서울을 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청년들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인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굳이 서울 가서 해야 하나? 인천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면 과연 서울 가서는 잘할까? 라는 의문과 오기 같은 감정을 들면서도 시작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막상 2년간 운영하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투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천에는 민간 투자자, 벤처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이 서울보다 현저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시드 투자 유치를 성공했지만
두 번째 시드 투자 유치와 액셀러레이터가 필요하여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 왕복 3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5시간 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투자사가 인천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로 가서 회사를 옮겨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창업 관련해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테크노파크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에게 감사하게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어서 그런지 소비자가 원하고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보다는 4차 산업이라 하면서 정부가 좋아하는 몇 키워드들이 기준이 되어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스타트업 파크가 송도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입주 조건이 스마트 시티, 언택트, 바이오 융합 등을 포함한 4차 산업 핵심 분야에 속하는 아이템을 한정하여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4차 산업 키워드가 아닌 지식 서비스나 IT 서비스, 제조 기술 스타트업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업 대표님 두 분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께 대출을 통해 작은 주택을 구하였고 팔라운지라는 1호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지금 팔라운지는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생태계를 같이 조성하고 싶은 청년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사무실, 네트워킹장, 컨설팅 등 스타트업이 필요한 것을 같이 활동하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특성상 밤샘 근무와 회의를 많이 하여 대중교통이 끊기는 친구들은 사무실에서 자는 일이 빈번하고 창업을 꿈꾸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통해서 팀원들 기숙사 형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와 역할을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장님이신 박남출 시장님이 청년 드림촌을 구축하여 인천의 창업가들을 위한 사무공간, 기숙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분들과 인천시 관계자분들께서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청년 창업가들과 스타트업 팀원들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아이템으로 청춘을 바쳐 열심히 밤새 노력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꿈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생하네요. 그 팔라운지가 지금 스스로 그런 걸 하시는 거죠? 누구 지원 없이. 네. 금방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의 창업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진 우리 인천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여서 해결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이제 인천의 그 열악한 창업 인프라, 그런 면에서 우리 창업 드림촌이 한 줄기 빛처럼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현장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통협력 분과이신 간사이신 이기영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천에서 나고 또 인천에서 자란 인천 청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주식회사 에나스라는 기업을 창업하였고요. 이제는 생업 또한 인천에서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의 발제 제목은 기술 창업 기업이 드림촌에 바란다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11월에 설립해서 이제 막 1년을 보낸 아기 기업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의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이핑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예비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산이나
제품화를 돕고 또 개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3D 프린터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FDM 3D 프린터를 개발한 바 있고 현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분해성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매출이 되는 일과 꽤 오랜 시간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창업 기업으로서 저는 드림촌에 다음 3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기술 창업 기업이라는 컨텐츠에 걸맞은 드림촌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방금 이제 강 대표님 발제를 들으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달라라고 좀 바꾸고 싶습니다. 국내 이제 기술 창업 붐이 많이 일어나고 2018년부터는 정부의 압도적인 예산으로 전국에 약 200여 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건립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언론이나 어떤 기관들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의 국산화나 기술 창업이라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술 창업 기업들은 연구나 제조를 위해 가용한 공간과 장비를 찾기에만 급급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하기에 어떤 것들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고 저희가 그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저희 지갑을 털어서 비싼 장비나 소재들을 힘들게 구매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촌이 정말 기술 창업 기업들을 위한 곳이고 그것의 시의 의지가 담긴 첫발이라면 저는 어렵게 떼는 발인 만큼 어떤 용산에 있는 어떤 곳과 비슷한 곳이나 아니면 서울역 앞에 어디와 비슷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니라 정말 전국의 기술 창업을 대표하는 인천의 드림촌이 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산, 학, 연, 관 모두를 잇는 기술 창업자들을 위한 중심지로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천시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제조 도시이고 전국에서 소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공단들을 가지고 있고 드림촌이 현재 예정지에 건립된다면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 청운대와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15분만 차로 이동을 한다면 인천 생산기술연구소도 가까운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도 융합이 되고 있고 또한 산업의 중심은 클러스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산학연 그리고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까지 모두를 잇는 기술 창업자들을 위한 인천의 중심지로 드림촌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 창업 기업에게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저희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매출 속에서도 석박사 인력을 고용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값비싼 연구 장비나 소재를 정말 지갑을 털어서 구매하고 몇 년을 내다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바라보시는 기술 창업도 이러한 인고의 시간 끝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술 창업 기업과 같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촌이 정말 기술 창업 기업들의 꿈을 품는 곳이 되려면 6개월이나 1년 이런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그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나사를 파는 기업을 기대하지 마시고 미래에 나사에 파는 기업을 기대하고 키워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시민운동 하시는 우리 청년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창업한, 기업가시군요. 네, 기업을 직접 1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이제 세 가지 방향은
아마 오늘 우리 과장님도 많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맞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좀 그 안에 잘 좀 구축해달라.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였죠. 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대학들도 연결하고 연구소도 연결하는 산학연관의 허브 역할을 해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좀 제 마음을 좀 울렸는데 나사를 지금 당장 만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나사 그 자체를 파는 그런 기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여기가 지금 그 입주하게 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여기 있는 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또 뭐 몇 년 지나 쫓겨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주 생생한 이야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청년 유니온 김민규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청년 유니온 위원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는 이 드림촌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토론회를 같이 만들고 고민하게 됐던 이유는 이 드림촌이라는 사업이 인천에 있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 청년 창업가들에게 말 그대로 드림이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엎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같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SK뷰나 이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이나 그런 심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곳이 처음에 기부했던 땅이었고 뭐 관례적으로는 기부했던 땅에 뭐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가 만들어 주기도 했고 이런 관례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관례라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나 여러 가지 일들을 최근에 한국 사회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 문제들의 시발점은 다 관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례를 벗어나고 그냥 법적으로 진짜 이 드림촌이라는 사업이 문제가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인천의 발전에 인천 청년들의 꿈에 위배되는 그런 건물이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SK뷰나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게 정말 위해를 가하는 그런 건물이 생기는 건지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해도 이 드림촌이라는 사업은 인천에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청년들에게 정말 꿈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의견들도 정말 많이 봤었어서 제가 뭐 다른 토론회나 여기도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을 그냥 우범 집단으로 본다거나 이런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봤었어서 그런 이야기들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청년, 노인, 그리고 가족, 아이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잘 살자고 만들어진 곳이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을 행동이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시려면 드림촌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오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입주자 대표분께서 참여하지 못하셔서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드림촌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제 12월 뭐 내년 해서 쭉 드림촌이 지어지게 될 텐데 그때라도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이걸 공생하고 상생하는 과정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림촌이라는 사업도 사실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아쉬웠던 점은 이 드림촌의 주체는 결국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림촌이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을 청년들이 접한 시기는 SKB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듣게 됐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드림촌 실무 안에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시설이 생기고 이 안에 어떤 교육 과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이 인천에 있는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과 실무적인 회의 자리를 다시 만드셔서 그 안에서 인천시가 같이 이야기를 좀 실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그냥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게 아마 인천시에서 드림촌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도 좀 더 맞을 것 같고 인천시에 있는 청년들도 내가 청년 창업을 하다 보니 어디가 막히고 이때쯤엔 또 어디가 막히고 무엇이 모자랐고 우리는 그때 뭘 몰랐고 지금은 어떤 걸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토론하고 강연도 해줄 수 있는 청년 창업가 집단들이 인천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가 집단들에게 어떤 부분이 지금 이 창업을 준비하는 드림촌에 입주해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걸 같이 물어보고 오히려 그 안에서는 또 새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드림촌에 입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함께 의견도 나누고 그 안에서 각 기술 간의 창업 단체, 창업 기업 간의 협업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인데요. 결국엔 이 드림촌이 전 정말 꼭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인천의 청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요 하나라 또 하나는 인천시에서 드림촌을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삽을 뜨고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는 청년 창업가들과 좀 실질적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체계를 좀 만드셔서 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어지면 좀 더 많은 이들이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드림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인천 유니온은 우리 그 청년들의 노동조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청년들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좀 새로운 인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다. 그걸 좀 부탁드린다.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또 이 창업 드림촌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두 분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설계나 운영 과정에서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청년 주체성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부 체납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도 좀 해보면은 그 유공자리는 말 그대로 그 굉장히 공장지대로서 오랫동안 공해를 유발을 했고 그 땅이 굉장히 그 오염이 돼가지고 그 땅을 다 오염을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를 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저도 용인 오동에 사는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 단체에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제가 제대로 처리하고 그 뭐랄까요 나머지 어떤 그 폐기물들이 쌓이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해라 라는 것도 제가 주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공장지대 공장 운영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거기다는 뭘 짓냐면 공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의 하나인 창업 드림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그 해당 아파트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그분들이 준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낸 그 돈에서 아니면 입주자들이 낸 돈에서 조성된 재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공으로부터 SK로부터 정당하게 인천시가 개발 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기부 체납을 받은 겁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발제를 했던 이기영입니다. 저는 사실 좀 아쉬운 점으로 바라봤던 것이, 저는 사실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저희 이제 비단 기술 창업뿐이 아닐 겁니다. 많은 제 주변에서 창업을 한, 저희 동기들이나 선후배 분들도 사실은 자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많이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인천에 머무를 만한 굳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인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그 컨텐츠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촌 팩트체크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변호사님한테 우리 사회자께서 질의응답해 주시겠습니다. 줌으로 연결됐는데요. 네, 변호사님. 네, 이제 드림촌 팩트 체크는 사회자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아까 말씀을 앞에서도 살짝 드렸는데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또 SK뷰 입주자 회의 회장님께서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고 참석 요청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께서 임기가 11월 28일로 종료되어서 오늘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서 오늘은 또 참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저희가 사실 이 드림촌 문제가 청년과 주민이 어떤 대립이 되는 것이 굉장히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들께서 어떤 또 오해가 있으신지 요거를 변호사님과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자꾸 이게 또 청년과 주민과의 대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변호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제 줌으로 제가 연결을 하는데요.
우리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 질문. 일단은 그 복합문화지구죠? 네로 지정하면서 시의회의 청취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상의 일조권 문제가 없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투자창업과장 유재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부채납 부지는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 기부채납 받은 목적은 뭐냐면 중공업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 또는 상업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개발 이익 부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하는 차원이고 인천시 재정 기여를 목적으로 이렇게 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서 보다시피 인천시가 실시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공익 목적에 맞게 당초에 용현 하객블록 지구에 대한 사업 취지가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공장 지역으로서 피해받던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도시 재생 활력. 인천시가 이러한 목적에서 창업 지원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 체납할 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 체납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방침 결정 이외에 시의회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 제기를 다 수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의 건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4일간의 도시관리계획 별정 경고안을 열람 공고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 도시균형계획과라든지 미추홀구청 도시창생과라든지 또 가까이는 용현오동 주민센터에 열람사료나 비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주민들께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절차적으로 이행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음시회 의견 청취에서 원안 가결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수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 부분도 있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원안 수용을 대해서 최종 2019년 5월 20일 날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 경고가 돼서 공공시설에서 복합용도지구로 변경하는데 당초 열람 공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결정 공고되는 과정을 보면 뭐 금방 일어났던 건 아니고 2개월 한 1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 법적 절차적 기간을 다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조권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1조 이상이 가능하면 법적으로 일조권 침해는 없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가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시행자인 LH에서 실질적으로 일조권의 시행조사 시뮬레이션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추후에 공개도 하겠습니다만 이미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침해 2시간 이상 해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는 일부 해가 드리워지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법적인 사항으로 일조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망권 얘기도 하시는데 조망권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없고 다소 주관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근데 당초 기대했던 그분들이 6층 이하 건축물, 저희가 짓기로 한 건축물은 10층이기 때문에 다소 조망권 부분에서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법적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실 뭐 거기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건물 옆으로도 상업 건물들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지어질 것이고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그 앞쪽에 사시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도심 지역이라는 게 유급 몇 년 그 앞에 아무것도 이제 없이 나대지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이제 드림촌이 창업 드림촌이 아니더라도 그 옆에 지금 상당수 건물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도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부분은 사실 그 전보다 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또 다른 또 사람들의 권리를 또 조만간을 얘기하면 침해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시에서는 원래 12층이었는데 2층을 지금 줄이는 계획을 세웠죠?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동이 101동, 102동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동이 10층, 오른쪽에 있는 102동이 12층입니다. 그래서 그 12층의 두 개 동을 줄여서 지금 200호에서 전체 면적이 185로 이렇게 LH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두 개 정도를 줄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입주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입주하게 될 각종 상업시설이나 새로운 주택들, 그 다음에 창업 드림촌을 포함한 공공시설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 찾는 게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자, 그러면, 10분 정도, 발제라든가 이런 데서 되지 않았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토론자들께서 하실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또 시가 오늘 나오셨으니까 시 우리 과장님께 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 네. 네네. 우리 그러면, 네, 김민규 위원장님부터. 네, 일단 궁금한 점은 이 드림촌이라는 사업이 인천시 창업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조성이 왜 점점 이렇게 늦어져서 결국에 지금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왜 계속 늦어졌는지 조성에 대해서 이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업 지원 주택이 연계된 창업 지원 시설 부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이제 공모 사업에 기인합니다. 시점은 2017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9월 26일 날 국토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된 날짜가 2017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창업 허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도 인천시도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대한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당초 주민들한테 이제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되겠는데요. 용현동 667번지에서 664지 3번지로 한번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67번지는 아시다시피 인하대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인데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지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면적이 다소 협소하고 또 소음 부분이 있어서 지금 664-3번지, 지금 2,300평 부지고 옆에 한 2,500평의 확정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공시설 용지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667번지는 문화시설 용지였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그 필지는 지금 인하대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문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664-3번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일부 한번 좀 부지 변경 사항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2019년도 9월 25일 정도쯤입니다. 그때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창업 지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주택 짓지 말고 시설은 뭐 수용하겠는데 주택과 연계된 부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19년 9월 25일 날 사업을 실시 계획이 한 90%가 진행되어 있던 과정에서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9월이니까 지금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동안 끌어왔습니다. 12월인데 그간에 나름대로 소통도 했습니다만 아주 충분한 소통을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민들 간에도 많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대의 측에서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의 목소리가 조금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통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창업지원주택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간에 이미 아시다시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소통 부족 얘기가 가장 컸었고요. 이거는 인천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주택이 결정적이었고요. 창업주택이 들어오면 인근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2동, 103동 부분에 대해서는 12층, 10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니까 경우에 따라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 있으신 분들이 또 반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이편한 세상이나 해리움 상가라가는 오피스텔이 2,330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창업지원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이쪽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중에 2년, 4년, 6년 차로 입주하시다가 나갈 경우에 창업지원시설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설과 연계된 부분이 얼마나 있어서 상생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아마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주민 소통에 관한 부재, 그다음 주민 반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드림촌이 조성된다면 실제 그 안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나 아니면 조성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실제 청년 창업자들이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창업지시설을 짓냐, 걸린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창업지원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나 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둬서 이거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월 달에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사업을 재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할 부분이 지금 중단된 시시 설계 9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 진행된 시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건축가도 들어갈 것이고요. 창업 운영기관도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어떤 청년 창업인들, 실제로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이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 의견이 반영된 시시 설계를 먼저 마련해 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일단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LH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걸 재개하는 방향 날 겁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그리고 저희가 정말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 일종의 어떤 가칭 상생 협의체인데요. 전문가 그룹, 대학교, 아까 산학연 클러스터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인들, 그 다음에 SK 아파트 주민 대표나 관계되신 분들도 꼭 참여를 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현 5동, 그 다음에 이런 주민들도 좀 다수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커뮤니티와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 만들기 위해서 가능하고 SK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참여만 해주신다면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용역 과제에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다수 청년 창업인들과 관계들과 소통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드림촌 안에 창업지원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랑 월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임대 수입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업지원주택은 일단 국토부의 행복주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특화된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아까 소호형 오피스 말씀하셨는데, 직주 사무와 주거가 같이 일체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술 창업을 한 청년 창업인들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액을 LH를 통해서 산정한 결과하면 보증금 3,700만 원에 월세 한 18만 원. 이건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4제곱미터 전용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5,800만 원에 월세
9만 원 정도가 지금 추정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립을 하면 감정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창업 지원주택에 한 것은 시세의 한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은 30% 정도 되는 어떤 수익사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의 인들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보증금이 그래도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창업인이 여기를 들어가실 때 이 보증금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앞으로 우리가 운영 과제로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그 실질적인 질문들을 주셨고, 시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이 청년들의 어떤 이 참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할 것인가, 이 수요자들의, 이용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많이 지금까지 지금 소홀해 왔기 때문에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저도 우리 애를 거기서 그 동네에서 초중고 다 나오고, 저도 초중고 대학을 다 인천에서 나왔는데, 이런 시설이 생겼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떤 체험을 데리고 다니고 얘의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이 지금 창업 드림촌이 그러한 어떤 그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장학관님께서 나오셔서 또 창업 드림촌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시범학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어떤 연계,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것이 중심적인 기능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지만, 나머지 그 공개된 그 공간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인 것이라든가,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체험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예정이죠? 네,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청과의 협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즈스쿨, 창업스쿨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족하고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마을 드림촌에서는 이 선생님에 대한 교육 포함해서 창업 시설에 관한 보육 매니저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관한 교육, 특히 학교와 연계가 돼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넘어서서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인들에 관한 교육도 같이 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같이 커뮤니티와 이거가 생존을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희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에 대한 일자리 개념에 관한 것과 창업에 관한 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지역 주민과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들, 이러한 것들도 같이 마련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큰 틀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SK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시니까 아직 이제 전체적인 파악도 안 되실 수 있고, 또 안 좋은 그 소문을 또 들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찬찬히 좀 살펴보시고, 좀 문제가 될 것은 이렇게 좀 하지만은, 목욕물 버린다고 거기 있는 애기까지 버리는 물을 포함하면 안 된다. 거기 있는 이 창업마을이라고 하는 이 아기는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이것은 살리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특히 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또 해결해 나갈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공개적인 그런 토론과 또 합리적인 어떤 의사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희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설 자체가 저는 뭐 이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수인선이 지하로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상으로 통과되는 거였어요. 저는 뭐 그 지하화 운동 때문에 제가 시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SK 뷰의 이 아파트가 어떻게 건설되어 왔는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너는 네 집 앞이니까 그런 소리 편하게 할 거다 이렇게 저한테 욕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집 앞에 그 시설이 들어왔더라도 저는 최대한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청년들의 이 절절한 호소들을 외면한다면 과연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나가고 생각을 모아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년들께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 드림촌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창업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부에서도 우리가 먹여 살릴 때는 앞으로 기술 벤처다,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한지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를 통해서 더 합리적인 공론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